안녕하세요. 17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삼국의 정치적 발전 과정 그리고 그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정치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삼국의 문화 그리고 대외 교류 중에 불교 문화의 특징 그리고 삼국의 고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는 없죠? 이 불교는 지금의 역할과 이때 당시의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이 종교를 국가를 대표하는 종교로 지정을 해두거나 국민 모두가 믿어야 한다거나 이러한 사상은 아니었지만 이때 당시 고대였던 삼국에서는 이 불교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다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중요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불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우선 이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백성을 통합하려고 했는데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으면서 왕권의 강화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합하는데 불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국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불교의 역할을 호국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호국이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불교를 믿게 되면 절에 가야겠죠. 그래서 사찰을 만들게 돼요. 신라 진흥왕 시기에 가장 기록에 남겨져 있는 황룡사 그리고 백제무왕득 미륵사가 있습니다. 황룡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데요. 지금은 다 불타고 없어졌겠죠. 그래서 황룡사에 터만 남아있다고 해서 황룡사지로 터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미륵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던 절이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 땅만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 지역에 가면 미륵사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사찰에 가서 불교 의식을 했어요. 그러면 불상을 또 볼 수가 있죠. 고구려에서 불상으로 남아있는 유명한 물건은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입니다. 교과서 5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 사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백제는 서산마에 삼존불이 남아 있습니다. 삼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교과서 57페이지 중간에 왼쪽에 보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신라는 경주 배동 석조열의 삼존 입상, 교과서 57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스님이죠. 이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해요. 이 사리를 보관하는 게 바로 탑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넣고 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든 탑에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부처님처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고 그 사리를 보관한 것이 바로 이렇게 탑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탑이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유적이 없고요. 백제는 미륵사지, 여기 미륵사, 이 미륵사에 있었던 석탑, 하지만 미륵사는 없어졌기 때문에 미륵사지라고 하고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에는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황령사 구층 목탑은 교과서 5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복원의 모형도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 소실되어서 지금은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는 없고 복원도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고분입니다. 고분은 한마디로 무덤이에요. 무덤 양식에 따라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의 양식을 사용하다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백제도 똑같이 한성시대에는 돌무지 무덤을 사용하다가 웅진시대에 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무덤 양식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지배층은 하나의 계통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양식은 바꾸기가 가장 어려운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무덤을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는 나의 개성을 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무덤을 별표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무덤의 양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거는 나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 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덤 양식은 변화하는 게 쉽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들의 뿌리가 같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 신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돌무지 무덤이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라는 후기에 가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면서 삼국은 모두 공통적인 무덤 양식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무덤 양식이 같았던 걸 보아 이 둘은 같은 지배층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 추측을 하지만 신라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지배층이 형성되었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무덤 양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들의 신화 내용, 설화 내용도 다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야는 구덩식 덜널 무덤을 사용하는 게 이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름을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오죠? 교과서 60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을 이렇게 무지 많이 쌓아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모습을 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장군총이 이러한 모습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의 측면도인데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방이 하나 있고 더 들어가면 방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여기는 들어가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방이고 벽이 있고 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양식 같은 경우에는 벽화가 그려진 모습이 많아서 당시 생활 모습을 추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이 무덤의 모습을 만든 후에 그 후에 흙을 쌓아서 만드는 게 바로 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 다음은 벽돌 무덤인데요. 이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 양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양식은 아니고요.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양식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처럼 이렇게 입구가 있고 들어가는 방이 이렇게 있다는 건 같지만 벽돌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령왕릉 때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특징적이고 예외적이기 때문에 무령왕릉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라의 모습이에요. 신라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았는데 이 시신을 안치하는 곳은 널을 만들어요. 덧널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무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흙을 많이 덮어요. 이 무덤 양식의 특징은 이 무덤 양식, 굴식 돌방 무덤과 달리 입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묻었겠죠? 그 문화재가 도굴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의 문화재는 이 무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만 찾게 되면 별도로 땅을 엄청나게 많이 파지도 않아도 되고 들어가서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도굴이 당하기 쉬웠다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남아있는 문화재가 거의 없다고 보는 반면에 신라에서는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인해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경주 박물관이나 이러한 경주 유적지를 가게 되면 신라의 금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화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